자, 오늘은 분사구문 요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또 많이 헷갈려하는 놈 중에 하나죠. 분사구문, 뭐뭐 ing, 뭐뭐 pp. 이 분사구문 딱 3가지의 단계만 기억하시면 끝. 이 분사구문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뭐로 돌아가야 되냐면, 지난번에 제 영상 보신 분들 관계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보셨죠? 그때 우리 이 얘기했어요. This is the man who is brave. 이때 우리 관계 대명사 who는 어떻게 처리하면 부드럽게 해석이 된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이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또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사구문도 큰 틀에서는 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법서에 들어가서 보면 분사구문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분사구문은 접속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등을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 형태로 축약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ed 불규칙으로 나뉘며 분사구문은 주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결과 같은 관계를 부사적으로 전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읽기 싫지? 근데 얘들아, 이 말 안에 이미 우리가 관계사에서 했었던 똑같은 교훈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 분사구문 왜 쓰는 걸까? 똑같지. 결국 분사구문도 구구절절 얘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언어의 무슨 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말들 과감하게 축약해서 생략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상 2개가 뭐야? 접속사와 같은 대상의 주어를 또 쓰지 말자. 다만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원래 있던 녀석을 생략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돼. 그 접속사의 종류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결과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좀만 기다려줘. 빵! 하고 튀어줄 테니까.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죠. 해석해 보세요. I ate some pizza watching TV.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만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된다고? 생략된 접속사와 생략된 주어를 원래는 끄집어내야 되는 게 어법상의 원칙이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이 안에 들어간 걸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I ate some pizza. 주어동사 다 나왔는데 또 주어동사 또 쓰기 위해서 접속사의 y를 쓴 거지. 해석 어떻게 해요? 나 피자를 좀 먹었어요. 뭐 하는 동안에? TV를 보는 동안에. 어우 귀찮아. y를 안 쓸래. 어우 귀찮아. I 똑같은 대상이니까 안 쓸래.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watching TV라고 나온 거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피자를 좀 먹었어. TV를 보는 동안에 또는 TV를 보면서 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죠? 근데 내가 이거 말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좀만 기다려달라니까. 그래서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러한 접속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원칙이긴 해. 근데 문제가 뭐야? 접속사가 while만 있나? 접속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When, after, because, if, although, so that, and thus, while. 엄청나게 종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모든 접속사를 다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뭐라고 배울 거냐면, 2번째, 야 그냥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이면서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주면 웬만하면 맞을 거야 라고 배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 다음 같은 문장도요. why를 떠올리지 않고도 그냥 나는 피자를 좀 먹었다. TV를 보면서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 이면서가 통용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아마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하면서와 이면서만으로는 해석의 무기가 좀 적은 느낌이 좀 셀 거야. 이게 안 통하는 문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심지어 이면서, 하면서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 내 말 이해되니? 하면서, 이면서라는 우리말이 영어에는 1:1 대응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 이 문장 봐봐 얘들아. Being tired, he went to bed early. 하면서, 이면서로 해석해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해볼까? 피곤하면서 잠에 일찍 들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피곤하면서 잠에 들었다? 약간 어색할 거라고. 이런 경험들이 특히나 수능 공부 또는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할 때가 되면 이걸로 잘 안 통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온다니까. 사실 이 문장은 제가 이렇게 생겨 있었던 because 그리고 주어가 들어간 녀석을 축약해서 만들어낸 분사구문이었어. 여러분들 솔직히 아까 이 문장 봤을 때 피곤하기 때문에 잠에 일찍 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니?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접속사이었을 수도 있잖아. 즉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는 결과치로만 보기에는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걸 의식적으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하면서 이면서라는 말도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거 얘기하려고 저 여기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은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놓으셔라?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즉 방금 전에 있었던 이 문장도 이렇게 해석하자니까, 피곤한 상황에서 그가 잠에 일찍 들었다. 훨씬 낫죠. 피곤하면서 잠에 들었다. 이거보다 나을 거라니까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물과 동시에 기억할 건 상황으로 받아들여라. 또는 그 상황이라는 말로서 해석해도 된다고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영문법을 다루고 있는 원서를 찾아서 들어가면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 Purpose of participle clauses. 분사구문이야. 그럼 분사구문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분사구문은 결국 뭐 하는 데 쓰여진대? background, 배경, 상황을 더하거나 추가적 정보를 더하려고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심지어 또 다른 어법서에는요, 분사구문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자, 제일 중요한 말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 분사구문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state. 무슨 말이야? 현재 상태 혹은 상황을 더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주요 사건에 해당하는 녀석은 그 안에서 발생한다. 그 안에서라는 게 뭐야? 그래, 그 상태 안에서 그 주요 사건은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상황이라는 말로 좀 해석해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지. 자,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 학교에서 어법적으로 배우는 방식인 문맥으로 접속사를 복원하시고 의미를 결정해서 자연스럽게 재구성해라 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만 실전에 들어가서는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 이면서로 해도 충분히 해석이 될 거다. 그러나 그걸로도 통용되지 않는 녀석은 그냥 한 번에 퉁 쳐서 뭐 하라고? 상황으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라고. 이 단계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문장 내부의 문맥을 통해서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Knowing the risk, he still invested. 그 위험을 아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투자를 했네. 이 뉘앙스를 살리라는 소리야. 그냥 뭐뭐 하면서 이게 아니고 그걸 아는 상황에서 여전히 투자를 했어. 그러면 사실 이 문장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위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를 했네 라고 하는 still 이라고 하는 문맥으로 정교화시키자는 거야. 그럼 원래 얘는 although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던 걸 분사구문으로 썼다는 소리지. 근데 although를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어 얘들아. 그냥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문맥으로 정교화시켜야 된다고. 얘는 어때? 얘는 좀 쉬워. Walking down the street, he saw her. 길을 걸어가는 상황에서 그가 그녀를 만난 거지. 실제로는 얘 뭐가 들어가 있었게? 원래는 when, 뭐뭐 할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when을 떠올리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이런 문장이 상황이란 개념이 중요한 이유야. 경고받으면서 그가 그것을 무시했다. 에이? 이해되니 이 말이? 이럴 때 뭐뭐 하면서 이면서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라?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가 그걸 무시했다. 이렇게 가시면 훨씬 해석 자체가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사실 문장 내부에서 어떤 문맥을 끌어내면 좀 더 정교화될 수 있어? 아까도 마찬가지야. 위험을 아는 상황에서 여전히 투자를 했어. 즉 아는데도 투자했어. 이런 문맥인 것처럼 얘도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네. 즉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걸 무시하네 라는 문맥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물론 although가 들어간 게 원래 문장인데 그 although를 떠올리는 작업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실제 원어민들도 분사구문만 봤을 때 this 분사구문 although 생략 이렇게 하지 않아 얘들아. 문맥을 통해서 정교화하는 거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문맥 통해서 정교화한다. 접속사를 복원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 인위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돼. 실제 원어민들은 분사구문을 실제 들었을 때 이건 although가 생략됐네. 이건 because가 생략됐네. 라는 것들을 일부러 찾아내려 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실제 머릿속의 이해는 다음과 같아. 이런 상황, 이런 background, 이런 state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봤을 때 무슨 접속사가 생략되는지를 자꾸만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모든 의미를 포괄하려고 하는 상황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다만 한 가지 보완점, 너무 기계적으로 상황이라는 말로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상황 플러스 핵심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해석하셔야 돼. 그리고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 분사구문을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리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접속사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뭘로 쓰면 대부분 된다고 들었니? as. 이걸로 쓰면 웬만한 접속사는 다 커버가 된다고 들었지. 왜냐면 as는 뜻이 무궁무진하거든. as의 뜻만 해도 시간, 이유, 양보, 방식, 역할, 변화, 비례, 동시 진행, 결과 하여튼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근데 원어민들의 as라는 말을 쓸 때 As I was young, I used to play basketball like every single day. 이런 말을 할 때 whoa, this as means that as. 이렇게 생각하고 as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똑같아. as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분사구문하고 일맥상통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분사구문은요 as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원래 as의 그 본질적 의미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지난 시간 복습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또 뭐뭐흰 뭐 뭐뭐흰 뭐 하면서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해석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니까. 매니저가 있어. 근데 그게 누구냐면 팀을 리드하는 매니저죠. 아니 근데 그 팀은 또 뭐냐면 handles international clients. 국제적인 고객들을 다루는 팀들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정보 누적됐지? 어찌됐든 그 매니저가 드디어 동사 나오네요. made a critical decision.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까지는 해석이 되죠. 자, 분사구문 떴다. 이때 여러분들 given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뭐 하면서 이면서라고만 해석하면 어색할 수 있다니까. 해볼까? 매출의 갑작스러운 감소를 받으면서. 그 매출의 갑작스러운 감소를 받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게 되게 우리말로 억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약간 꺼끌꺼끌하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하시라고?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즉 이런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라고. 의미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봐. 매출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급감하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상황이 주어진 상태에서 매니저는 당연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이 정도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 좋대꾸와요.